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선상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전히 지방 행사를 돌고 있어서 녹화 방송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이 위험성, 그리고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민주당 전 좌파가 7월에 다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이 위험한 발상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7월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막판에 몰린 좌파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모조리 들고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905년 11월 20일 항성신문의 주필이던 장지연 선생이 항성신문에 올린 걸 신야 방송대국을 상기하면서 이 방송을 준비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목노와 크게 우노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설에서 장지연 선생은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조약에 부당함을 날리고 이토이를 보며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건택, 건중현 등 을사오적을 친일파들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세월은 118년이 흘렀습니다. 1세기하고도 18년이 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삼시세끼 먹는 것조차 부러워했던 세계 최빈국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이 두 분의 타고난 애국심과 지도력으로 지금 세계 12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 된다는 국가 지도자들이 던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죽기 살기로 개미처럼 일만한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잘 융화가 돼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의 나라 가정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노동자로, 간호사로, 탄광강부로, 심지어 월남 전쟁터로 가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급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뱃살엔 더부룩한 기름기까지 끼었지만 반대로 나라를 지탱하는 애국심, 국가 간 안보가는 텅 빈 곳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한 번 1905년의 실수를 답습하려는지 비틀거리다 못해서 스스로 자해의 길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민노총, 촛불, 주사파, 민주당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잡고 장지연 선생의 바로 1905년 그날의 외침, 이날의 목노와 크게 우노라, 그것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이날의 목이 터져라 더 크게 우노라 라는 신시일야 방성대국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엎조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1905년 장지연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을 우리 강토와 국가를 남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의 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고종황제가 승인을 거부했음이라고 무효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항성신문은 무기 정관령이 내려졌고 이날 장지연은 곧바로 체포되어서 퇴영을 선고받았다가 1906년 1월 24일 석방이 되었습니다. 항성신문도 같은 해 2월 석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118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론은 항성신문 같은 신문 언론도 없거니와 장지연 같은 언론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을 우리 강토와 국가를 남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의 적이라고 비난했던 장지연 같은 언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작태를 보고
실야 방송대국 같은 글을 분명히 썼을 겁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016년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아무 죄도 없고 단돈 10원 한 푼 받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여론몰이 마귀 사냥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연약한 여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정작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62적 탄핵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기에 지금까지 배신자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진실을 듣기 위해서 진실에 올라서서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권력의 그늘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누군가에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는데 결국 민초들이 나서 진실을 거의 다 밝혀놓았습니다. 불법 탄핵 전국에서 스스로 아스팔트로 나서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 자유대한호국단, 대한민국 헌법소당 같은 시민단체들이 수년에 걸쳐 법적 투쟁,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양심선언, 책 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낸 겁니다. 그 모든 역사적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대한민국 헌법소단이 책으로도 발간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백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역사의 진실만은 역사의 자료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무려 624쪽에 이르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내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지금 이들이 인쇄비 때문에 약 1000권을 한정 선착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고 혹시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 책이 내용보다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서 꼭 한 권씩은 아스팔트에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분은 소장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나라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이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탈원전이라는 나라를 말아먹는 엉터리 정책,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의 안보 파괴 정책도 모자라서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재임 5년 동안 줄기차게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핵책을 보란듯이 저질렀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해서 근현대 역사를 통째로 뒤집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낮은 연방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려고 했고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이라는 단어까지 삭제한 정권이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신영복, 김원봉, 조수왕을 추앙하는 종북행위를 문재인부터 드러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반국가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퇴진을 외치면서 온갖 추악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무리 둘러봐도 단 하나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하고 정권을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북한의 지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미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틀어박힌 간첩 조직들이 벌이는 나라 뒤집어 엎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보랍니다. 오죽하면 참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겨냥하듯이 반국가 세력,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뱉었겠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좌파 진영과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진영은 협치와 통합 대신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강력 비판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고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누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인지를 제대로 인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발언보다는 실행입니다. 반국가 세력과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은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축사의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실행을 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시는 생각이 싫은 내전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각 노조는 물론이고 좌파 시민단체 심지어 민주당까지 가세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은 이미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질 폭동의 전주곡을 울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남은 4년 동안 다 말아먹기 전에 모이자.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니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정권 퇴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진행된 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 충남본부의 경찰청 앞에서 벌였던 결의대. 이 역시 이들이 내세운 건 윤석열 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윤희건 경찰청장 퇴진 파면이었습니다. 또 민주 일반연맹이 6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는데 이날 총파업대회는 민주노총 7월 총파업투쟁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일반연맹. 이날 이들이 내세운 투쟁 목표 또한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를 짓밟고 죽이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년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 전환 행동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퇴진은 민생이자 대세라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독 집회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민노총과 융합될 세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촛불행동의 웹포스트에 인민군 복장을 한 인민군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이런 보도도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요거 지금 입을 벌리고 손을 들고 있는 이자의 모습이 팔뚝만 봐서는 잘 모를 텐데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민노총 총파업 지휘성명을 발표하고 민노총 총파업이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과도 개를 같이 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민노총을 지시한다는 것이죠. 큰일 났어. 이에 따라 지난 4일, 7일, 11일에 이어서 오는 14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15일은 범국민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이제 촛불국민들을 필두로 종교계, 학계, 문화계와 농민과 노동계까지 윤석열 퇴진 투쟁의 대오에 함께하게 되었다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범국민적 대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촛불행동도 최근 매우 난폭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의 폐악질은 이들이 얼마나 위기에 몰려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때는 점차 무르익고 있으며 촛불 국민들의 기세도 상상 이상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촛불 행동 촛치지 마.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안 오고 촛불이 꺼져서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 다리 걸치게 하는 거 아니야. 어? 강화문 광장에 몇 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고. 촛불 행동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만이 아직 주저하고 있지만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3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조합원 수가 무려 8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지단지를 개최했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했습니다. 또 파업이 1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강주, 세종 등 4개 거점 파업 지역에 집결을 해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13일부터 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또 17일부터는 보건의료는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건데 여기에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5일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달 역시 오늘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 명과 함께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는 민노총 총궐기 대회에 동참한다고 밝혔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여성분이 들고 있는 피켓에 윤석열 대신이라 적혀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7월 27일 그러니까 7.27 평택 인간 띄기 원탁회의를 구성한 여성들이 개딸 같아.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 오후 4시 평택 미군기지를 전체로 평화의 핑크천으로 둘러싸고 아마 무력 시위는 아니더라도 밀어붙이는 시위 이걸 인간 띄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간 띄기의 주제는 7.27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이렇게 정했는데 450만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 미군 주둔기지가 바로 평택 주한미군기지입니다. 이거 전체를 인간띠로 있겠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띠만 했다가 가면 다행인데 이것들 스타일이 100% 부대 안으로 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0%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천으로 이을 둘레만 18km에서 많게는 23km 인원으로 따지면 1만 명에서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서 평화협정 아우 이걸 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미군은 한국에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평화협정 미군 철수는 곧 북한과 주사파들이 줄곧 외쳐 나전 연방제 공산화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촛불행동 집회에 수시로 참여했던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철안홍성에 이어서 장례 투쟁에 나서고 있어서 조만간 앞서 윤석열 퇴진 총파업에 나선 세력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반대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장례 여론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국 국민버스 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수시로 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일이야.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예상컨대 폭동이나 내전을 방불케 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은 마지막 코너에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 이후에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막아서고자 윤석열 정부보다 더 빨리 행동에 나선 쪽이 있으니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세력과 자유통일당 세력입니다. 이미 광화문과 용산 일대는 일찌감치 민노총 촛불행동 등 좌파 집회에 맞대응을 해서 지금도 맞불 집회를 이어오고 있고, 여차하면 수백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좌파들과 맞짱을 떨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인위적 압사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오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광화문 세력의 총집결에 미군 부대 좌파들의 진입을 막았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걱정인 것은 과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좌파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얌전한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촛불행동, 민주당, 여기에 북한과 그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압력하는 간첩과 고정 간첩들,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한국 내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모두가 합세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세력과 자유마을 쪽에서는 일찌감치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사태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대국민 계몽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을 접하지 못한 국민들은 꼭 이 영상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제재 때문에 영상을 틀어주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미 인터넷 그리고 SNS, 유튜브, 단톡방 등에 많이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 next war.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석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했을 것이다. 이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했던 국방장관이고 제70대 미 국무부 장관을 했던 마이크 폼페오 장관. 이번에 미국 중앙정부 CIA 국장을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 이번에 폭동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벌어질 폭동들 또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자작극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윤석열 정권은 유비무환입니다. 이미 좌파들의 목표가 정권 퇴진으로 정해진 이상 절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공권력에 저항해서 사고를 만들든지 사고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사건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이끌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겨냥한 발음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조는 물론 각각의 시민단체 등에도 간첩 세포가 넓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전생의 마음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3년 7월 바로 손상대가 신라 방송대국 같은 진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보다는 오히려 더한 대한민국 봉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들을 반구가 세력으로 처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조에 불과한 이들이 왜 윤석열 퇴진을 외치겠습니까? 북한 지령이 아니라면 노조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한 거,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하면서 그 마무리 발언 시간에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대통령실도 집회 시위관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지혁 원내대표도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을 통해 민노총 총파업 선언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합법적 파업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 시위, 거대 노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스스로 불법 정치 파업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니 이는 정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 윤지혁 원내대표가 불법 시위, 불법 행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했지만 분명히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바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입니다. 바로 이 노조법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을 노동정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에 내건 윤석열 퇴진 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의 총파업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내건 총파업 투쟁의 7개 핵심 의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첫째, 노조법 제2조 5호의 개정, 둘째,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네 번째, 민영화 공공기업 인상 철회, 다섯 번째,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 여섯 번째, 중대재해 처벌 강화, 일곱 번째, 집회 시의 자유보장 등 바로 이런 의제들입니다. 여기서 각 의제별로 불법성을 따져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은 핵심 의제에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합법성과 정당성에 결여된 불법 파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들을 법으로 처벌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만약 이들 안에서 폭동을 기획하거나 대형 사고를 통해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거나 실제 폭동이 일어나다면 발견 즉시 또는 그 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은 곧 자유민주주의가 폭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66조 2항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의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법상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제76조에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령, 즉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정권 퇴진이 아닌 체제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솔직히 입을 닫고 살면 편합니다.
나라가 망각은 세상에 뒤집어지건 탄과 노래가 날뛰던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전쟁이 터지건 내 알 바 아니다고 이런 배짱을 부리면 이런 방송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언을 드린 것이니까 이를 내치지 마시고 반드시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잘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5년 패망한 논란, 비슷한 시기에 공산화된 캄보디아, 얼마 전에 공산화된 아프가니스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미군 철수 후 또는 주둔하는 미군이 없기에 공산화가 되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친부좌파, 야당,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 민노총, 촛불행동, 좌파, 시민단체 이르기까지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미군 철수, 미군 철거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불운한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도 언론도 노조도 시민단체도 윤석열 정권에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는 방어가 최선이 아니라 선제공기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